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무려 53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환자 1명은 이미 숨졌습니다. 요양병원은 고령의 환자가 밀집한 공간이라서 이번 감염이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현장을 연결합니다. 자, 현지호 기자, 병원은 지금 통째로 격리된 거죠? 네, 부산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곳 직원과 입원 환자 53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병원은 현재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안에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와 직원 100여 명이 격리돼 추가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 격리병실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직원 11명과 입원 환자 42명인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구급차로 옮기다 보니 아직도 환자 10여 명은 이송되지 못하고 병원 안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53명 중에는 80대 여성 사망자 1명도 포함되는데요. 이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는데 사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숨지기 전 병실에서 돌봤던 5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어제 첫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52명의 집단 감염까지 확인된 겁니다. 집단 감염 소식을 듣고 오늘 오전 부랴부랴 병원을 찾은 환자 가족들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제 문자가 왔어요. 확진자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방역을 격리 조치하고 그래 하고 있다. 내가 가서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또 걱정되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자가격리가 가능한 일부 환자들은 집단 감염 발생 직후 퇴원해 자택 등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앞에서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 병원은 지난 3월부터 환자들의 외출과 외부인 면회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하던 첫 확진자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계속했고 닷새가 지나서 확진됐습니다. 특히 병원 내부에서는 환자든 직원이든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은 게 감염을 키웠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 가운데 지난 12일 이미 숨진 80대 환자는 장례식을 치르던 도중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이틀 전인 지난 10일,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 면회를 갔던 딸은 병원의 부실한 방역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침상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병실마다 8명에서 10명의 환자로 꽉 차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환자들도 직원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 계신 3층에 계신 그 병실 안에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안 하시고 계셨고 직원분들이 하나둘씩 마스크도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2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다시 방문했을 때는 어찌된 일인지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보호자에게도 KF 마스크를 줬다고 합니다. 10일 토요일에 갔던 때와는 달리 KF 마스크를 저한테 교체를 해서 끼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저도. 왜 갑자기. 12일은 간호조무사가 의심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받은 뒤여서 요양병원의 대응이 갑자기 바뀌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3월부터 환자의 외출, 면회를 모두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퇴근하는 간호조무사는 증상이 나타난 8일에도 병원에 나와 일했습니다. 이틀 후에야 검사를 받았고 확진까지 또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증상 발현부터 확진까지 닷새간 병원에서는 계속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들은 면회도 외출도 못하게 해놓고 네. 그 안에서 직원들이 감염의 전파자가 되는 것과 그거를 모니터링하지 못한 것과 네. 두 가지 다 지금 병원의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거죠. 최근 한 달 동안 이 요양병원에서는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번 집단 감염 사망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오늘 발표된 추가 확진자는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해뜨락 요양병원은 오늘 발표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라는 돌발 사례가 또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우선 수도권의 노인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를 포함해 16만 명에 대해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선아 기자입니다.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춘 지 일주일도 안 돼 대형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우려했던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부산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자 긴장 속에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노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 등 16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 13만 명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 3만 명이 검사 대상입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전산으로 보고해왔는데 부산 요양병원처럼 방역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는 매일매일 외부자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하기는 어렵고 자체적으로 좀 관리하도록. 수도권에서는 친구와 지인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의료기기 업체에서 지난 6일 첫 환자가 발생한 뒤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의료기기에서 쉬거나 누웠다가 감염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17.5%로 집계돼 불안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단풍이 절정인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방역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광버스에서도 QR코드로 탑승객 명단을 의무 관리하도록 하고 버스 안에서 탑승객이 춤추거나 노래할 경우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다고 해서 이제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간 언제 다시 유행이 재발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 더 잘 지켜야겠죠. 자, 그런데 벌써 현장에선 방역 조치가 느슨해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 입구에서 직원 한 명이 직접 QR코드를 찍으며 출입자를 등록합니다.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가 했는데 내부는 딴판입니다. 1m씩 띄워놓으라는 방역 지침과 달리 다닥다닥 붙어있는 테이블. 칸막이도 가림막도 없는 자리에 손님들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심지어 간격을 두고 있는 테이블을 붙여주겠다는 곳까지 있습니다. 벨트는 붙이고 저기에도 연결하면 돼요. 출입 명부를 작성해달라는 안내문과 함께 덩그러니 놓여있는 노트 한 권. 이름을 적고 들어오는 사람도 확인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이거 체크인하는 거 없어요? 밖에 그냥 그거 찍는 거. 찍는 건 없어요? 우리가 QR코드가 없어요. 거리 두기는 1단계로 내려갔어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관리는 여전히 꼭 지켜야 하지만 현장에선 단계를 낮춘 게 오히려 혼선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 해왔어요. 근데 1단계 오늘도 잘한 거예요. 아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2달 만에 간신히 다시 문을 연 고위험 업종들은 어떨까?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요. 서울시는 영업 중인 클럽을 상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 단란주점에서는 직원들이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지금 다 착용 안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솔직히 지금 월세도 수달 동안 다 밀려있는 상태고 너무 지금 상황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식당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점검한 업소 180여 곳 가운데 적발 사항이 나온 곳은 5곳에 불과했지만 현장에서도 세세하게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위험이 여전한 만큼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다잡기 위한 자발적인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